챕터 3. 예쁜 얼굴 그리기. 1번. 얼굴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연습들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틀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그림을 그리면서 실력이 느는 것을 향해 간다는 것은 안개를 헤치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뭐, 1 더하기 1은 1이다. 1 더하기 1은 2다. 4 더하기 4는 4다.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되게 뭐 스타일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공부할 때, 뭐 당장에 내가 뭐 일주일 동안 아무래도 드로잉을 해봤자 그 일주일 한 만큼 바로 는 게 티가 나지도 않았고 그런 요소들이 더더욱 불안감을 가중하면서 탈출구 없는 안개 속을 계속 헤매는 느낌이 계속 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할 때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연습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패션 잡지 드로잉, 그리고 명화 스피드 페인팅, 그리고 석고상 스케치 페인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뭐 한 번만 그리고 하루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엄청 오랜 기간을 그려야 돼요. 한 번만 끝내고 연습이 아니고 엄청나게 장기 플랜으로 마라톤의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 생각이 들게 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불안감에 맞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패션 잡지 드로잉. 저 같은 경우는 패션 잡지 드로잉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했냐면 학생 때 하루에 A4 용지 한 페이지에 한 면이죠. A4 용지 한 면을 10장씩 그렸고요. 이 10장을 나누면 이 한 장을 하나만 뭐 10분 정도 크로키 형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인물을 5개 그렸어요. 5개 연필로 그리고 이거를 10장을 그렸어요. 이걸 하게 되면은 하루에 진짜 10시간이 흘러요. 왜냐면 하나당 그리는데 한 10분이 걸린다고 쳐도 50분이겠죠. 예, 그럼 좀 쉬면은 또 1시간이 될 거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때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를 이제 가르쳐주는 스승님이라던가, 뭐, 한혜종 애니과 교수님께서 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많이 그리는 게 장땡이다. 뭐, 잡지떼기 해가지고 하루에 10장만 그려봐라. 예, 저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진짜 해봤어요. 고3 때,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공부를 안 하고, 무조건 하루에 10시간, 요 드로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자마자 끝나고 집에 오고 6시까지 10시간 동안 드로잉만 계속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저녁에는 미술 학원에 가서 입시 미술을 또 공부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1년 만에 정말 드로잉이 폭풍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효과를 본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림은 정말 많이 그리는 게 장땡이에요. 물론,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적절한 공부 방법을 알고 가지 않는다면 딴 길로 가겠죠. 결실, 노력.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냥 많이 그린다고 또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또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뭐, 잡지 이외에 또 어떤 걸 그려야 될까? 예를 들어, 명화를 스피드 페인팅을 하는데, 명화라면은 그, 렘브란트나, 윌리엄 부게로라거나, 서전트라거나, 그런 작가들의 그림을 빠른 속도로 그리는 거예요. 이 방법까지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내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속고상 스피드 페인팅,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명화 스피드 페인팅. 요거는 개당 하루 종일 그리는 거 아니에요. 30분만 그리고요. 그리고 석고상은 저 같은 경우는 입시 미술을 할 때 석고상을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그리죠. 이거를 한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게 되니까 요 양감 그리고 관찰력 이런 게 수직 상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내가 단지 석고상을 잘 그린다를 타겟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건 내 관찰력을 가다듬는 거예요. 관찰력. 관찰력이 왜 필요할까요? 프로의 게임 아트 작업물에서도 모든 걸 다 자료를 참고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그 자료를 참고할 때 내 관찰력이 더 좋다면 내 그림 자체가 더 좋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력이 항상 필요하고 특히 이제 또 하나의 정보를 드리자면
중국 작가들 중에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다거나 되게 페인팅이 정말 안정적인 그런 작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작가들은 보통 대학교 회화과에서 추상 미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아카데미적인 미술 이런 거를 보통 배우게 돼요. 정통 회화를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데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그냥 중국 작가들 보면은 그냥 손풀기로 항상 속고 소묘를 해요. 저도 물론 종종 요거를 하고요. 그래서 요게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고요. 자, 그럼 제가 직접 드로잉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중간중간 이어나갈게요. 자, 이런 이미지의 경우 패션 잡지에서 많이 보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잡지를 볼 때, 자료를 모을 때 보통 연필로 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패션 잡지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패션 잡지엔 정말 좋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게임 아트나 그냥 일러스트 작가를 할 때도 평생 써먹을 요소들이 전부 다 있는 거죠. 자, 연출. 자, 왼쪽 그림 보면은 이런 것도 연출이 괜찮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료 이외에 보그나 W 이런 잡지를 보시면 정말 이쁜 연출이 많을 거예요. 의상과 패션과 이런 게 모든 게 조합된 그런 이미지들이 잔뜩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색도 이쁜 색이 딱 들어있어요. 정말 요 이미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설계한 색감들, 색감의 나열 그런 게 있고요. 인물. 자, 인물이 보통 이제 모델로 쓴다. 저희들은 어떤 작업을 할 때도 다 모델로서 그려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무슨 냉장고 광고를 할 때도, 그리고 뭐 게임 광고를 할 때도 전부 다 모델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죠. 사실상 어디 지나가는 뭐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잘 안 쓰고요.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쓰죠. 왜냐? 지나가는 사람이 이 광고를 보고 한눈에 쏙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쁜 인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쁜 옷. 자, 저희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패션까지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되게 많죠. 화면 연출도 잘해야 되고, 색도 잘 써야 되고, 인물도 개성 있게 잘 그려야 되고, 그리고 주름 같은 것도 이해가 다 있어야 되고, 이쁜 옷까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추가로 뭐 빛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할 게 많은데, 그렇다면 내가 아직 초보인데 이 패션 잡지를 보면서 이것들 다 공부하면서 진행하나요? 이게 핵심이죠. 이걸 다 공부하면서 드로잉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요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드로잉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리세요. 이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나의 미적 시야의 폭이 늘어나요. 나는 그저 이 그림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본 거지만 내 눈에 자동적으로 이 이미지들이 계속 들어오죠. 예. 지속적으로 10시간을 연습하신다면 10시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들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외우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이거를 오랜 기간 하다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비주얼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돼서 내가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한다. 내가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그릴 때 나의 기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돼요. 보는 눈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패션 잡지를 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미지를 제가 한번 빠르게 그려볼게요.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대중으로 관찰하기 힘들다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칸을 그어놓고 이거 그대로 그리셔도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형태 맞추기가 정말 편해지죠. 이 칸에 맞춰서 이 위치에 팔이 있고, 이쪽에 옷주름이 있으며, 여기서 타고 내려온 바디라인이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자, 그리다 보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위치가 다르다라는 걸 계속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얼굴이 여기 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빗금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쪽에 있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빗금을 그리고 하니까 굉장히 쉬워지죠. 이 방법이 눈썰미를 키우는 방법 중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끄고 한번 되게 러프하게 잡아볼게요. 내가 이 인물을 그냥 이런 빗금 없이 그냥 따라 그리는데 이렇게 따라 그리고 나서 간략하게 그릴게요. 따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 그렸다 칩시다. 자, 여기서 빗금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정도 왔으니까 내 거에 한번 대입시켜 볼까 하면서 얘를 가져와 보는 거예요. 자, 위치 한번 적절하게 맞춰 봅시다. 자, 이렇게 일단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 봤는데, 어, 내가 내 눈이 상당히 많이 틀렸네라는 걸 스스로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머리는 좀 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좀 더 이쪽으로 잡았고, 몸의 라인은 괜찮지만 특히나 머리 위치가 틀렸죠. 이런 거를 내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내가 그냥 그리고 보고 나서 나중에 한번 체크하는 방법. 이 체크하는 방법이 내 관찰력이 틀렸냐, 맞냐, 여기에 매우 큰 도움이 돼요. 이걸로 체크해보지 않고 그냥 그리고 끝내요. 자,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렸어요. 그 다음에 끝. 끝내고 다음 거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를 다시 한번, 자, 이런 방법도 있겠죠? 투명도를 조절해서 밑에 한번 깔아보세요. 깔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각도 측정이 틀렸는가 이거를 봐주셔야 돼요. 자, 관찰할 때 각도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제가 후다닥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놓친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냐면 요 팔의 기울기예요. 자, 팔의 기울기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린 건 딱 맞죠? 근데 보통 이렇게 기울기까지 감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막상 대봤을 때 기울기가 원본은 이런데 내가 관찰한 기울기가 이게 됐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 이 기울기에 대해서 관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이 얼굴을 그릴 거예요. 이 얼굴을 그릴 건데 그냥 눈대중으로 우선 그려요. 그리면서 눈끝과 코끝의 각도를 보세요. 각도. 여기, 여기. 모니터 위에다가 뭐 펜을 이렇게 대본다거나 타블렛 인쇼스 펜을 대본다거나 이 측정한 기울기를 가져와서 내 얼굴이 직접 대보세요. 이러면은 내가 기울기 계산이 틀렸냐 맞냐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런 기울기가 계속 왜 중요하냐? 기울기 그리고 비율. 자, 비율도 봐야죠. 눈썹 중앙과 코끝과 턱이 어떠한 비율로 되어 있는가? 자,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완전 1대1이네요. 거의 1대1. 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한 거는 막 턱이 이렇게 짧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관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여기다가 자를 만들었죠? 자, 이게 자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그린 거 위에 또 올려봐서 이렇게 코와 눈썹과 코끝과 턱의 길이가 딱 1대1로 매칭을 하는지 매칭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얼굴의 기울기, 이런 기울기까지 같이 관찰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얼굴을 직접 그리면서 기울기 관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눈대중으로 맞춰볼게요. 눈대중으로 얼굴, 이 외곽 라인과 이런 걸 잡아주면서. 자, 근데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눈부터 그리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나는 코부터 그리는데 괜찮나요? 보통 미술 교육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고 십자가 잡고 이렇게 기본 틀을 그리고 진행을 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틀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코부터 그리는 게 편하면 코부터 그려도 되고요. 눈부터 그리는 게 편하면 눈부터 그려도 돼요. 왜냐? 요즘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 눈을 그렸는데 눈부터 그리고 반대쪽 눈을 그려요. 반대쪽 눈을 그렸는데 이제부터 코를 그려요. 코를 그리고 눈썹을 그렸는데 여기서 틀리는 부분이 요 눈 사이의 거리라거나 눈부터 그리게 되니까 전체적인 형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이 조금 더 뒤로 온다던가 아니면 얼굴 외곽 그리기가 힘들다던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고 그랬죠, 방금. 이게 그냥 그리고 나서 조금씩 요 각각 파츠별로 교정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내가 가장 편한 걸로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저도 어떤 그림은 코부터 그릴 때도 있고요. 어떤 그림은 눈부터 그릴 때도 있고요. 어떤 그림은 얼굴에 전체 형태감부터 잡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게 매우 천차만별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자기 편한 방식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방법을 다 쓸 줄 아는 상태여야 돼요. 내가 얼굴에서 이렇게 틀을 갖춰 놓고
틀을 갖춰놓고, 예, 여기다 코를 그리고, 입술을 그리고, 조금 잘못 그렸네요. 다시 그릴게요. 예, 틀을 그리고, 이렇게 눈을 잡고, 그리는 걸 못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요것도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잡는 방법. 왜냐? 이렇게 잡는 걸 알아야 눈부터 그려도 이렇게 형태가 딱 잡힐 테니까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계속 잡아볼게요. 저도 잡으면서 좀 많이 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틀리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잘 그리려고 노력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잘 그리냐, 어떻게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냐를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쉽게 좀 더 빠른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를 보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수업할 때도 제가 굳이 학생들 앞에서 나 이만큼 잘 그려 라는 거를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나 잘 그려 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그냥 유튜브에 뭐 그냥 설명이 굳이 없는 작업 튜토리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보면 얼마나 재밌고 또 배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매 챕터별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정말 효율적인 것만 알려드리려고 노력한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절대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페인팅 연습이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을 잘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면으로 처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단은 선으로 무조건 잡으려고 하다가 시간을 지날수록 조금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인팅으로 얽어버리려는 경향이 강해요. 물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드로잉을 계속 엄청나게 많이 연습하기 전까지는 좀 잘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코 같은 거 형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이게 헷갈리니까 바로 덩어리 이렇게 부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거는 웬만해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내가 이 인체의 모든 부분을 선으로 요약할, 요약할 줄 알아야 페인팅 할 때도 훨씬 더 깊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더 멋진 그림이 나와요. 자, 헤어는 대충 그릴 거고요. 자, 입술. 자, 벌써부터 제가 눈대중으로 그린 형태가 뭔가 굉장히 어긋나 있다라는 게 벌써 약간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긋나게 그린 건 아니고요. 뭔가 완전 뭐 좀 틀렸죠? 자, 요 틀린 거를 바탕으로 제가 화면에 자를 그리면서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자, 방금도 있던 요 코의 자. 자, 코와 턱을 내려오면은 완전히 1대1이죠. 자, 해봅시다. 오! 엄청나게 지금 길게 아래로 내려와 버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맞춰봅시다. 자, 너무 놀라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저를 보니까 딱 느껴지시죠? 자,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있어 보이는 척을 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 이렇게 맞춰줬어요. 입술은 딱 중간에 있으니까 딱 여기 중간에 맞춰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울기를 한번 보죠. 자, 눈끝에서 코까지 기울기를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선을 가져가 볼게요. 어, 뭔가 또 어긋났어요. 뭔가 또 많이 어긋나 버렸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다시 코가 일로 내려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 코의 폭까지도 봐주면 좋아요. 코의 폭. 코의 폭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줘야겠죠. 얘를 자, 코에 딱 붙여주고요. 다시 한번 이게 맞나 하고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일단 이게 맞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옮겨 볼게요. 일단 일로 와줬어요. 자, 그러면 반대쪽 기울기도 봐줄게요. 반대쪽 기울기. 반대쪽은 어느 정도 괜찮아요. 약간 끝에만 살짝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목구비가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눈끝과 여기 브렛나루 사이. 여기가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될까?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좋고요. 살짝 안쪽으로 당겨 와야겠어요. 살짝 안쪽으로 당겨 오고요.
그렇다면 좀 자연적으로 얼굴 외곽도 조금 더 줄어들 거고요. 음. 자, 그리고 또 기울기를 계속 봐줘야 돼요. 기울기 볼 때 많죠? 눈끝과 입끝이에요. 자, 눈끝과 입끝도 한번 대조를 해봐서 내 눈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틀렸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계속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술 끝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처음과 꽤 많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내 눈이 얼마나 정확한가, 내 눈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과정이었죠. 자, 내 눈이라는 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눈대중이라는 말 있죠? 눈대중도 그걸 많이 해본, 예, 뭐 예를 들어 뭐 생활의 달인 같은 거. 예, 생활의 달인들 보면은 뭐 밀가루 반죽을 탁탁탁 썰었는데 막 네 덩어리가 다 200g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눈대중이라는 거죠. 그림에서도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기울기를 눈대중으로만 봤을 때 내 그림에 얼마나 적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 눈 앞에 있는 내 눈 안에 들어있는 자, 내 눈 안에 자가 어떻게 돼 있냐? 이 눈 안에 이렇게 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눈이 있으면 눈에 이런 자가 들어있는 거죠. 꼭 무슨 저격 스코프 같네요. 내 눈 안에 자가 정확할수록 내 그림이 이뻐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가 현재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많이 녹슬어요. 자가 막 기울고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무슨 사물을 관찰할 때 자꾸 틀어지게 관찰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내 자가 얼마나 틀어졌냐, 내 눈의 자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계속 교정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드로잉 연습하시다 보면은 점점 이 자가 생체자잖아요. 생체자. 실제 자가 아니라. 예, 생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트레이닝에 의해서 교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뭔가 실물, 실물의 자를 샀는데 이 센티미터가 잘못 적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 버리고 새로 사야 하지만 내 눈 안의 자는 얼마든지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눈의 자를 개선시킨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드로잉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은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울기 관찰.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기울기 관찰. 그리고 면이 아닌 선. 선으로서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모작을 할 때, 드로잉 연습을 할 때 필요한 걸 말씀드렸고요. 자, 2번. 명화 페인팅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스피드라는 단어를 달아놨어요. 이거는 막 하루 동안 묘사를 해가지고 엄청 막 1픽셀 단위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100% 완성도까지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스피드하게 해봤자 내가 얻는 게 무엇이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린 걸 베이스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인팅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30분만 잡으시고요. 이 중에서 10분은 스케치, 20분은 페인팅이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짧죠? 근데 짧은 게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적응이 아직 안 됐을 때는 이게 한 50분이 걸리고 60분이 걸리고 뭐 1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걸리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걸리셔도 되는데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 오늘은 50분, 60분 했고 내일은 40분이 걸리고 그 다음날은 30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적절한 완성도 레퍼런스는 한 요 정도고요. 이게 딱 30분 작업이고 나는 이거를 아직 안 해보긴 했는데 나는 아직 기초적이라서 30분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학생분들 대부분이 제가 이걸 일단은 시켜오면 일단은 과제를 내드리고 이거를 매일 하나씩 한 달 동안 매일 하나씩 하는 거를 시도하시다 보면은 이게 30분 안에 이만큼이 나와요. 그럼 일부만 나오는 거 아니냐? 잘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100% 100%이 정도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스케치가 중요한 게 똑같이 안 생겨도 돼요. 닮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연예인을 내가 그리는데 안 닮았어. 근데 묘사는 또 잘했어. 이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안 닮아도 된다는 이유는 내가 이걸 연습할 때 이 눈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생겼고 쌍꺼풀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 번씩 또 다시 한번 봐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미묘한 눈의 각도라거나 이런 것까진 봐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쭉 그려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형태가 나왔고요. 이것도 물론 제가 방금 스케치 연습을 할 때 알려드렸던 각도를 내 눈 안에, 네, 눈 안에 이렇게 자가 있듯이, 자가 있다는 거를 의식을 하시면서 계속 기울기를 관찰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제가 지금 한 것도 기울기가 좀 나가는 부분이라거나 비례가 좀 틀린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각도기 또 들이대고 교정을 하면은 교정이 충분히 되니까요. 그럼 계속 교정하는 과정에서 내 관찰력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게 틀렸네, 저기 맞네. 그래서 이런 스케치를 하고 페인팅까지 하는 과정도 어쨌든 스케치가 지금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나 연습을 할 수 있죠. 내가 관찰을 하고 스케치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다음에 진행할 페인팅까지 하는 그 두 가지 연습이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색을 깔아봅시다. 레이어 아래에다가 선 레이어 아래에다가 이제부터 색을 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스포이드 쓰셔도 돼요. 저는 얼마든지 스포이드를 마음껏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자, 하면서 볼게요. 자, 스포이드를 이런 피부색 뽑을 때는 한 중간 정도. 너무 밝은 거 말고 한 중간 정도. 한 이마 한 이쪽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쉽게 그냥 단색으로 깔아줍시다. 그리고 안부도 그냥 스포이드 뽑아오셔도 돼요. 자, 이런 색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좀 버릇처럼 쓰는 컬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포이드를 뽑아오게 된다면 내 버릇처럼 쓰는 컬러 이외에 이런 색을 써도 되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어디서 또 배우신 분은 막 저한테 어떤 분들은 스포이드를 전혀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말이냐 라고 하셨는데 스포이드를 쓰지 말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그대로 색을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라. 이게 일단 가장 포인트예요. 가장 포인트고 항상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항상 이게 무슨 색일까 하고 들여다보면서 내가 스스로 찾아 만드는 능력을 트레이닝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근데 저의 의견은 약간 달라요. 처음에 내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컬러 외에 어떤 컬러가 들어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관찰만으로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 말 그지 그대로 그냥 보고 나서 이 색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프레드를 많이 뽑아봤어요. 뽑아보고 한번 발라보고 예를 들어 그냥 기존에 많이 쓰는 색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크레파스 살색 발라볼게요. 자, 크레파스 살색 바르고 여기서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안부 칠해주고 이런 것들인데 피부 그릴 때 근데 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부를 칠해본 적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쓰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스프드를 뽑아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자, 챕터 2번에서 제가 채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면을 되게 단조롭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런 명화를 따라 그릴 때도 우선 가장 큰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콧구멍, 콧구멍 아래 콧볼, 그리고 콧망울 아래, 그리고 입술, 그리고 입술 아래, 자, 그리고 반대쪽 눈. 자, 지금 저는 두 번째 스포이드를 쓰고 나서 두 번째 어두운 색에 대한 스포이드를 쓰고 나서 그 후로 색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로만 계속 가고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색을 바꿔가면서 하면은 점점 혼란에 빠지고 이제 어떻게 진행하지? 라는 그런
혼란에 쌓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색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자, 왼쪽 거에서는 되게 많은 색이 들어가 있어요. 뭐, 핑크색도 들어가 있고요. 약간, 초록색도 들어가 있고요. 갈색도 들어가고, 노란색도 들어가고, 되게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이 방식에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니까요. 자, 과감하게 여기 반대쪽 볼도 진하게 만들어 줄게요. 자, 목 아래가 좀 어둡죠? 여기까지 한번 잡아줍시다. 자, 여기까지 잡혔고요. 이제 요 다음 이제 중간 톤을 한번 써보죠. 자, 중간 톤이라는 거는 자, 한번 잡아볼까요? 약간 채도가 조금 높은 예, 이 정도 컬러네요. 자, 이 정도 컬러로 중간 톤을 조금 뭉개줍시다. 일단은 그냥 저는 그냥 일반 라운드 브러쉬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그냥 포토샵 기본 라운드 브러쉬를 우선 계속 쓰시는 걸 추천해요. 이왕 페인팅 방법이 들어간 거 제가 쓰는 브러쉬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모양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굵기가 변하지 않죠. 굵기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꺼버리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전송 하나만 써요. 전송인데 불투명도가 펜 압력으로 변하는 거. 펜 압력으로 인해서 불투명도가 변하는 세팅만 쓰고 있어요. 자, 밑에 뭐 플로우 지터라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아예 꺼버려요. 그리고 자, 위쪽에 보면은 불투명도 100%, 흐림 100%, 보정 0%. 이걸로 바꾸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펜 압력으로만, 타블렛 압력으로만 그래요. 펜의 굵기가 변하게 되면 퀄리티가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플로우, 흐름, 요 흐름이 플로우죠. 이 플로우를 쓰게 되면은 그림이 조금 되게 가벼워지고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쓰나 싶었는데 나중에 회사를 가고 여러분 작가분들이랑 같이 또 일을 하게 되니까 다들 저 같은 브러쉬 세팅으로만 쓰시더라고요. 그거 좀 신기했어요. 어쨌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다들 이걸 발견하게 되는구나. 자, 중간도 계속 발라줄게요. 여기 안쪽은 꽤 어둡네요. 자, 그리고 코. 지금 코에서 좀 덩어리감이 생기고 있어요. 자, 코 발라줄게요. 연결되는 요 그림자를 봅시다. 자, 그리고 눈에서 떨어지는 라인도 있네요. 요까지 한 번에 쭉 잡으면서 콧대를 만들어 줍시다. 자, 되게 딱딱한 형태로 잡죠. 이렇게 잡아야 조금 더 확실하고 내가 이 구조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우선 가장 좋은 건 내가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간지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쉽게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최대한 이거를 면으로 개선해야 돼요. 자, 뭐 지금까지 에어브러시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펜 압력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총 3단계의 단계가 들어갔죠. 자, 첫 번째는 이 베이스 컬러, 그다음에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중간 톤. 이렇게 딱 3개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3개만으로도 지금 자연스러운 컬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약간의 컬러를 지금부터 한번 섞어줄게요. 그 전에 여기 자, 목은 얼굴보다 좀 더 뒤로 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묻히게 돼요. 자, 우선 조금 더 진한 색을 골라요. 아이라인을 좀 더 그려줄 건데, 예, 완전 블랙을 쓰고 있지 않죠? 자, 제가 쓰는 색의 방법. 대각선으로 내리고 그냥 쭉 내려주는 거. 여기서 완전 블랙으로 가지 않아요. 이 까만색으로 그리게 되면 느낌이 조금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이 정도의, 요 정도의 어둠으로 그려주고요. 예, 한 단계씩 쌓아 올리는 그런 과정이죠. 자, 눈 잡아주고요. 이쪽 눈도 잡아줄게요. 이게 제가 블랙을 안 썼다고는 하지만 조금 되게 진해 보이죠? 블랙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진해 보여요. 그래서 블랙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공. 눈의 흰자는 약간의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파란색을 발라주면 당연히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아래, 이 왼쪽 아래에 약간 쿨그레이 느낌으로 예, 살짝 한 이 정도 쿨그레이 좀 밝은 색 이걸로 살짝 발라줄게요. 예, 한 요 정도로 발라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그냥 눈에 하이라이트 찍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빨리 완성해야 되고 느낌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눈썹도 이게 아직 안 그린 거. 자, 쫙 보면서 내가 아직 안 한 곳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계속 되게 심플한 색만 썼는데요. 이제부터 색을 섞어 볼게요. 얼굴에서 홍조가 띄는 부분들에 조금 더 높은 채도로 넣어줄 거예요. 자, 모래 컬러를 칠할 때 이 레드 맨 아래 쪽에서 고르는 것보다 살짝 그냥 위로 올라가서 컬러 팔레트를 볼게요. 올라가서 살짝 한 1, 2픽셀 살짝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컬러. 자, 이 정도 컬러. 이 정도로 고른 다음에 에어브러쉬를 한번 써볼까요? 약간 되게 약한 피라고를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약간 은은하게 볼에 혈기가 들어가게 돼요. 자, 밝은 쪽은 그냥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살짝 넣어도 괜찮은데, 여기 어두운 쪽은 이렇게 넣으면 너무 조금 튀어버리죠. 그래서 좀 더 어두운 쪽이요. 또 대각선으로 넘어가죠. 대각선으로 들어가고요. 이거를로 이 어두워진 색으로 살짝 넣어주면은 이 어두운 것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코 아래쪽도 이런 혈색을 살짝씩 넣어줍시다. 살짝씩 넣어주고요. 약간 터치도 조금 해주면서 좀 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콧대와 여기 반대쪽 묘사도 좀 더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아직 안 된 부분 계속 찾아봅시다. 눈두덩이, 눈두덩이도 중앙은 가장 밝고 주위에서 좀 이렇게 묻혀지겠죠? 여기다 좀 올립시다. 자, 그리고 아직 칠하지 않은 부분 있죠? 입술. 자, 입술도 아까랑 비슷하게 넣어볼게요. 요런 컬러고요. 자, 아래도 조심스럽게 살짝만 넣어줘 보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피부에서 어두운 색을 약간 섞은 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입술 밑에 아직 들어가다가 조금 지워졌던 부분 여기 다시 한번 살려주고, 입술에서 어두워지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진하게 잡아주고요. 자, 여기 윗입술이 이 안쪽이 되게 진해지겠죠?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원본에서 아직 안 들어간 요소들 계속 찾아서 넣어주고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요 정도만 들어가도 여러분은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요 정도만 들어가도 다음 작업을 하실 때 충분히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더 이쁘게 만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내가 만약에 매일 두 개씩 한다. 매일 하나씩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 달 뒤 여러분들은 요 색 관찰력 그리고 선으로서의 관찰력 이게 둘 다 한 달만 해도 수직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2번 영화를 참고한다는 건 요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3번 석고상 스케치와 페인팅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스케치로만 하셔도 돼요. 스케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래도 가장 단순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걸 보시면 실제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실제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뭐 컬러도 보이고요, 뭐 입술도 있고요, 뭐 털도 있고요, 눈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저 기본적인 조형을 관찰하기가 힘들어져요. 자,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얼굴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저 왼쪽 거를 크게 잡아보면요, 눈썹은 이렇게 이게 딱 잡혀 있고요. 반대쪽 눈은 각지게 딱 잡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그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혀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잡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코 밑에도 이런 식으로 어둠이 잡히게 되고요. 자, 석고소묘를 만약에 해보신 분이 계시면, 제가 하는 말씀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이거 안 해보신 분들도 꼭 석고는 제가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형태도 공부할 수 있고, 페이스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일석이조죠. 저는 일석이조를 되게 좋아해요. 뭘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가 된다라는 거. 자, 지금 하나도 안 닮게 제가 그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닮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 기본 형태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눈에서도 눈꺼풀 나오고요.
그리고 아랫 눈꺼풀 나오고요. 그리고 입술도 좀 더 각진. 일단은 제가 저작권 때문에 다른 이미지를 가져오지면 되는데, 예, 인터넷 검색에 석고소묘, 석고소묘 검색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그린 되게 잘 요약이 되어 있는 중간 과정 석고소묘, 이렇게 딱 잡힌 거요. 이런 것들이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서 석고소묘라기보다는 스케치라고 할게요. 예, 석고 스케치를 연습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얘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오른쪽 남자를 보게 되면 이거를 구조적으로 요약해서 이해한다는 게 점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초보분들이 요걸로 바로 단순한 형태화를 시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예를 들어 이 왼쪽에 이런 작업을 많이 해봤다면은 아 이렇게 심플하게 형태를 잡을 수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얘까지 얘까지 이제 도전이 가능한 거죠. 얘를 심플한 얼굴 형태로 바꿔보자. 자, 그럼 제가 이 얼굴을 좀 심플한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자, 속고상 잡을 때처럼. 네. 일단은 눈만 잡아봤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요약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요약해서 하는 스케치가 되어야 그림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 짧은 시간 내에 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그리는 보통 캐릭터들은 이 왼쪽에 남자를 막 그냥 그대로 모작하는 게 아닌 조금 더 요약된 형태로서 캐릭터처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과정도 필수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사진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석고화를 시켜서 연습하는 것도 정말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연습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총 세 가지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패션 접시 드로잉, 그리고 명화 스피드 페인팅, 그다음에 석고상 스케치, 예, 요걸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나는 패션 접시 드로잉을 한 다섯 장 하고 명화 스피드 페인팅 30분짜리 하나 하고 석고상 페인팅 30분 하나 한다면 자, 1년 지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관찰력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려도 중간 이상은 하는 그런 신입 작가가 돼 있을 거예요. 사실 제목은 예쁜 얼굴 그리기인데요. 이 과정 전체가 다 예쁜 얼굴 그리기를 위한 방법들이에요. 제가 예쁜 얼굴은 어떻다라는 얘기를 안 했죠. 그렇다는 거는 이런 걸 진행하면은 그냥 이쁜 얼굴은 뭐다 라는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욱 본론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순간 알게 된다는 거죠. 계속 이쁜 사진, 이쁜 연출, 이쁜 얼굴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아, 이렇게 그림이 이쁘겠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챕터 3에서 예쁜 얼굴 그리기니까 그 다음 순서부터는 얼굴 그리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번 얼굴은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었고요. 다음 순서에 정말 얼굴을 이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